네, 안녕하세요. 달세뇨 필름입니다. 오늘 사회 할 건데요. 우리 새로운 그 단원이죠. 아니, 뭐 1단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여기 뭐 1단원 좀 얇아졌네.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안에 있는 소단원에서 3단원입니다.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볼 거고요. 전체 차시로는 15차 시에 해당이 됩니다. 교과서는 51, 52, 53 별로 안 길 수도 있어요. 51부터 53쪽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국민 주권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그랬는데 소영이는 국민의 권리를 다루는 한 신문 기사를 검색하다가 아픈 몸을 이끌고 투표를 하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바다 건너 전해진 한 표의 희망. 2000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땡땡씨는 로스앤젤레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함에 넣었어요. 폐암 말기에 힘든 몸을 이끌고 산소통을 매단 채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자녀들이 땡땡씨의 건강을 염려하여 투표를 말렸지만 땡땡씨는 끝내 투표를 찾았습니다. 투표소를. 무사히 투표를 마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이다 라고 말하며 멀리 있지만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라고 소감을 전했죠. 땡땡씨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투표를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국민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죠. 자신의 힘으로 나라의 대표를 결정하기 위해서요. 혹시 이거 검색하면 나올래나? 한번 살짝 검색해볼까? 뭐라고 검색해야 되지? 뭐라고 검색해야 되나? 이거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검색해서는 안 나올 것 같아. 길게 검색해야 나올 것 같은데 대단한 의지죠. 엄청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보면 뭐라고 검색할 거냐면 선생님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 그냥 뭐 어쨌든 제외 투표 뭐 이런 얘기인데 세계 각지에서 소중한 한 표 뭐 이런 거고 소중한 한 표라고 검색하고 그리고 또한 얘다 뭐라 쓸까 폐암 말기라고까지 써볼게. 그러면 여기 써있네. 여기 글씨 있죠. 어쨌든 뉴스에 나오니까 중앙일보예요. 에스더 오씨라고 나오네요. 휠체어를 타고 남편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아이들이 올해 처음으로 미국에서 투표를 한다고 했어요. 엄마도 하고 싶다고 했죠. 유권자 등록도 아이들이 대신해줬어요. 몸도 힘들어서 대신할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18대 대통령이면 얼마 안 된 거 아닌가? 2012년이에요. 2012년. 어허, 그렇군요. 실제로 있는 기사였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 오늘 배울 것이죠. Very important한 거예요. 국민 주권이란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주권이라는 게 뭐라 그랬냐면은 그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예전에 그 군주 시대 그러니까 왕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군주가 모든 걸 결정을 했어요. 군주가 짱이야. 근데 지금은 국민 주권 시대죠. 그러니까 국민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 국민이 짱이야. 근데 국민이 짱이어야 하는데 특정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빼앗아갈 수 있지. 그걸 이제 독재라 하죠. 이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좀 빼고 우리나라 헌법은 법 중의 법이야. 원탑법이에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려고 국민에게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법 중의 법이죠. 탑 법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대한민국 1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 공화국이 뭐냐면
자, 볼게요. 일단은 검색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드릴게요. 공화국이 뭐냐면, 자, 국가체제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 공화국 내지는 공화적 체제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국가 형태의 구분으로는 지배 형태에 의한 것과 통치 형태에 의한 것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조금 여기서 어려운 얘기로 나왔는데, 이걸 봐야 맞겠다. 그죠? 공화 정치를 하는 나라.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 선거에 의하여 일정한 임기를 가진 국가 원수를 뽑는 형태, 즉 대통령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1조 2항은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 그러니까 파워죠, 파워. 국민에게서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그 통치자들은 다 거시기 할 수밖에 없어. 일단 우리 헌법 한번 구경해 볼까요? 헌법. 자, 헌법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검색하면 돼요. 여러분 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헌법 검색해 볼게요. 법률 정보 들어가면 나오죠. 대한민국 헌법 전문. 뭐 전문이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의 3.1운동을 건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4.19 알죠 여러분?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여기 보면 1948년 7월 12일 날 제정됐다고 나왔어요. 이거 잠깐만, 이거 그냥 그렇게 하자. 캡처해서 필기를 좀 하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놓고 완료, 저장. 오케이, 이렇게 놓고 불러오는 거지. 여기서 짠, 이렇게 불러와서 한번 같이 볼게요. 얘는 왜 휘어져 있냐.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고, 4.19 민주이념도 계승한다고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언제 만들어졌냐면 1948년 7월 12일 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헌절을 언제로 지켜요? 7월 17일로 지키죠. 만들어졌지만 공포한 날은 7월 17일이에요. 1948년 7월 17일을 우리가 제헌헌법이 만들어진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8차에 걸쳐서 개정돼 있기 때문에, 개정을 8번 했기 때문에 지금을 이제 9차 헌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나오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나오죠. 1조 1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그 다음 거는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고,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하고,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단점이 뭐냐면 이걸 지우면 뒤에 이게 낙서가 그대로 들어오더라고. 자, 우리나라 정치 발전 과정 가운데서 국민이 국민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까먹으면 절대 안 되죠. 우리가 일단은 4.19에 대해서 살짝 복습을 해보면, 언제예요? 1960년 3월 3.15 부정선거, 3월 15일 날 부정선거가 발생합니다. 누구였어요? 이승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몰아내기 위해서 시위를 일으킨 거죠.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4.19 혁명, 4.19 의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정한 그런 권력을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4.19 혁명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다음에 누가 나왔냐면 박정희가 나왔어요. 박정희가 나왔는데, 박정희가 1979년 10월 26일 날 김질규한테 암살이 되죠. 그 다음에 정권을 잡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머리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이에요. 전두환이 1979년 12월 12일 날 군사 쿠데타를 벌이죠. 그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강력하게 통치를 합니다. 그걸 막으려고 한 게 1980년 5월 18일 날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이었어요. 하지만 실패했죠. 하지만 큰 노력이었어요. 자,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끊이지 않아서 1987년 6월까지 옵니다. 전두환은 절대 직선제 개헌은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6월에 엄청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6월 민주항쟁, 6월 항쟁이라고 하죠. 결국 이거에 항복한 전두환이 노태우를 내세워서 6.29 선언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이때 개헌을 합니다. 이때 마지막 개헌을 직선제 개헌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헌법은 이때 개헌된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왜 이래 너? 여기 보면 우리나라 정치 발전 과정에서 국민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금 아셔야 되는 게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 정부, 법원 등 국가기관이 서로 국가 권력을 나누어 왜냐면 옛날에 왕이 짱이었을 때는 왕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다 가지고 있었어. 자, 입법부라는 건 뭐야? 법을 세우는 거예요.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법을 집행하는 거, 나라의 살림을 하는 것이고, 사법부는 잘못한 사람 혼내주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왕이 다 가지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국회, 정부, 법원. 국회는 입법부예요. 그러니까 법을 세우는 곳이, 법을 만드는 곳이고, 정부는 나라 살림하는 곳이죠. 법원은 법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서로 나눠져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삼권 분립, 세 가지 권력이 나눠져 있다는 뜻이에요. 삼권 분립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견제를 할 수 있어요. 국민 주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독재가 일어나지 뻔하죠. 지금까지 했던 전두환, 박정희 때가 그대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고 했어요. 자,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거 나왔어요. 1972년이죠. 박정희는 처음에 나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윤보선 대통령이랑 2번 합니다. 윤보선 대통령이랑 2번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둘 다 이겼어요. 이때는 인기가 있어서 실제로 박정희는. 근데 그 다음에 김대중이랑 합니다. 김대중이랑 하는데 이때 약간 부정 느낌이 슬슬 있고 어쨌든 박정희가 이겼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지. 김대중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개헌을 해버립니다. 개헌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기만의 초월적인 헌법을 만들어. 그게 뭐냐면 유신헌법이에요. 이건 정말 자기가 신이 되는 거지. 1972년이에요. 1972년에 대통령의 독재를 막으려고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할 수 있는 긴급 조치를 9차례에 걸쳐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유신헌법이 뭔지 검색 한번 해볼까요? 다 알고 있겠지만 친구들. 자, 요즘에 검색창이 다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유신헌법 검색해보겠습니다. 유신헌법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1972년 10월 17일 선포된 유신 체제 하에서 11월 21일 국민투표로 또 확정이 됐어.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법률 유보 조항을 두어 기본권 제한을 보다 쉽게 한다. 기본권이라는 건 사람으로서는 가져야 될 기본적인 권리예요. 그리고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설치. 이게 뭐냐면 국회나 이런 걸 다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는 거죠. 4번이 짱이네. 4번.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영도적 국가 원수. 영원히 국가 원수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정당 국가적 경향을 완화하고. 그러니까 국회를 마음대로 한다는 거지.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고. 9번. 10번 대통령을 통일주체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고. 아무튼 참 어마어마하죠. 선생님 보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1987년에 마지막 개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그럼 긴급조치에 대해서 볼게요. 교과서에 나오죠. 긴급조치 1호를 한번 보죠. 긴급조치 1호. 자, 너무 내용이 여러분이 봤을 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 긴급조치 1호가 여기 간단하게 나오네요. 자, 이것도 캡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급조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긴급조치 1호부터 1호만 볼게요, 한번.
자, 긴급조치 1호입니다, 얘가. 자,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뭐 헌법이 별로다 이런 거 욕한다고 잡아가는 사람들 봤어요? 못 봤죠? 그때는 대통령 욕하면 잡아갔단 말이야. 대한민국의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주장 발의 청원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아니, 법이 잘못됐으면 고치자고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주장하면 잡혀가, 주장하면 금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행위를, 이게 유언비어는 뭐냐면 가짜 소문이라는 뜻인데, 얘가 이런 거야. 그래서 야,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자기가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걸 다 유언비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뭐 여기 또 얘 봐. 금한 행위, 그러니까 금지한 행위를 말하거나 아니면 방송하거나 이런 거를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 언동을 금한다. 뭐 손발을 묶겠다는 얘기죠. 이 조치 위반하는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 이거 되게 웃긴다. 그러니까 긴급 조치가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 조치를 비방한 자는 영장 없이, 되게 중요하지, 영장도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진짜.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한다. 군대가 나와서 심판하는 거야. 이거 진짜 완전 뭐야 이거. 진짜 최고네, 최고. 그죠? 옛날에 이랬었어요. 여러분 되게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9차례에 걸쳐서 긴급조치가 내렸고, 언론 아까 못한다 그랬고 집회 못한다 그랬죠. 이 조치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를 금지했어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재판하지 않고 감옥으로 보낸다. 내가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군법회의에서 바로 보낸다고. 15년 이하에. 유신 시절의 긴급조치는 위헌이다. 위헌이라고 하는 건 헌법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런 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2010년에 피해자들은 국민의 권리 침해 여부를 가리고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법 소원 알아야 되는데, 국가의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가려내는 거야. 왜냐면 헌법이라는 건 법에서 제일 높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나면 다 틀린 거야. 이런 거 가려주는 사람은 헌법재판소에서 해주는 거거든.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냐면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유신헌법 당시의 긴급조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얘기를 했고, 2013년에 헌법 위반 판결을 받게 되죠. 뭐 참고로 얘기하면 그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이 있어요. 1972년 유신헌법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죠. 초월적인 헌법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주권을 지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 보호받을 수,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죠.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 보호받을 수 있어. 내가 지금 권리를 빼앗기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그 사람이 나를 내 자유를 빼앗고 있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람을 잊거나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의 주권을 누구한테 뺏길 수도 있다는 거야. 또 독재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권리를 뺏기면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 국민의 권리는 끊임없이 노력해 얻을 수 있고 꼭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것이다.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960년 4.19 혁명 기억하셔야 되고,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학생운동 기억하셔야 되고,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까지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6월 항쟁은 직선제를 얻어냈죠.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한 것은 87년 6월 항쟁의 덕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어떤 거 아니? 다음 시간에는 국회에 대해서 봅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게 3권이에요. 3개의 권리. 입법부가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을 제정하는 곳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입법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게요. 안녕.